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약 이 100천억 달러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도에 반도체 업종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압축된 리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아, 내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를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 한 달 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달 전에도 이제 말미에 네. 다시 한번 나와서 그 2022년 네.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약간 좀 미국장이 예전과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네. 최근에 이제 장세를 옷바장이라고 하는데 오빠장이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오르면 빠지는 장이라고. 아직 네, 그래서 옷바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오르면 네. 하루 빠지고 네. 뭐 하루 뭐 한 나스닥이 2% 올랐다가 그 다음날 2% 빠지고 다우가 2% 올랐다 2% 빠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들.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작은 뉴스들, 그러니까 FOMC가 뭐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데 뉴스가 나면 어떨 때는 오르면 뭐 시장이 선반영했다고 얘기하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야 인식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뉴스가 이제 뉴스조차도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들이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그 주식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많이들 일반적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고 네. 좀 심한 기업들은 한 7, 80%까지 빠진 기업들도 그 정도까지 빠졌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좀 나눠보면 그래도 한 10%에서 15%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S&P 500 기업들 그리고 좀 덩어리가 크고 이익의 사이즈도 큰 기업들,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고요. 한 7, 80% 빠진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수혜를 받던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을 뭐 좋게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세가 줄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상황들이 오는데 이 급락의 비율들은 그나마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에서 50%게 아니라 이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인데 매출까지 지금 성장률까지 꺾이는 기업들은 많으면 뭐 한 70%까지도 떨어지는, 그냥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IPO해서 처음에 인기가 있어서 주가가 뭐 한 4-5배 올랐다가 사실상 IPO 했던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시장도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차별화 장세가 좀 가고 있어서 우량주 위주의 그리고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좀 꾸려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악재, 뭐 FOMC도 있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오미크론이 처음에는 약간 좀 별건 아니다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다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커졌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 팍 튀었다가 또 뭐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 또 팍 떨어졌다가 해서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더욱이나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확보된 기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S&P 500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시점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옥석을 가리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22년 미국 주식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지금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망 기업 뭐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비싸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분류 섹터가 전체 보면 크게 9개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섹터 내에 이제 산업 분류들, 인더스트리들이 뭐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 9개의 섹터 중에서 제가 일단 3개를 좀 섹터를 골랐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골랐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IT 섹터입니다. IT요? 네, IT 쪽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하드웨어 쪽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다 많아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뭐 필터링 돌려서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이 꽤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 산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 섹터는 IT 섹터인데 이 섹터를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된 산업으로만 제가 좀 골라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스크리닝 조건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 공통적인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액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네. 거죠. 연간 매출액 기준. 그러니까 네. 내년도 예상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억 달러 정도를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 이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상당히 뭐 급등했던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성장을 못한 기업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고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성장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 때문에 2022년도에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둘 다 15% 넘어가는 그러니까 15 클럽이죠. 그래서 두 개 다 넘어가는 이제 조건을 골랐고요. 그래서 실적 데이터는 이제 2021년도에 뭐 아직 12월이 안 된 기업들은 이제 예상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12월 결산이 아니고 뭐 6월 결산, 9월 결산 기업들은 네. 확정 실적치고. 네네. 그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의 예상치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성장이 이러한 조건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리스트로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반도체 장비 쪽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내년도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 주가들도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런 장비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도 보면 약 한 8%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성장률이 약간 한 자리로 떨어졌다 뿐이지 실제로는 장비 투자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치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도에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1,000억 달러 중에서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약 이 100,000억 달러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의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장비들을 도입합니다만은 또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묶어서 같이 보시면 관련해서 아마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전체를 뽑아봤는데요. 요 표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명 전체가 아까 그 조건을 모두 다 통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KLA, 램 리서치, 엔비디아, AMD, 뭐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 여기 이제 티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도에 반도체 업종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압축된 리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뭐 화면 캡처하셔서 이렇게 티커를 보시면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출액 성장률은 내년도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진단 점수는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의 종목의 어떤 진단 점수를 내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의 뭐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그 회사의 독점력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수를 해서 높을수록 좋은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높으면 그러니까 AI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나중에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싸냐 비싸냐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점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AI에 대해서 저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팅을 했는데 테스팅을 하면 약 80점이 넘어가면 이 점수가 80점이 넘어가면 향후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12% 정도로 예상률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네, 높죠, 상당히. 네네. 그리고 이거는 밸류에이션도 반영 안 했을 때조차도.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싸고 좋은 기업들을 넣으면 그 수익률이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기준은 이제 한 60점,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이 진단 점수 자체에서 뭐 한 30점, 40점 이러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는 있지만 이걸 장기로 놓고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진단 점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뭐 베스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리스트 전체가 다 반도체 업종에서 좋은 내년도에 좀 관심 있고 보셔야 되는 업종이지만 현재 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덜 비싸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네. 근데 이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가가 먼저 떨어지면 언제든지 저평가 상태가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4개 기업이 다른 상대 기업들보다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요 위에 있는 뭐 AMD나 이런 것도 워낙 잘 아시는 기업들이고 퀄컴도 사실 친숙하고요. 네, 퀄컴도 뭐 사실은 이 진단 점수도 높고 이 저평가 매력을 위해서는 가장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퀄컴 주가만 유독 안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해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나 퀄컴이 여전히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업종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KLA라는 회사하고 램 리서치하고 이 2개 기업을 좀 골라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종목이 뭐 사야 되는 종목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리스트고 그 중에 4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 중에서 한 2개를 시간 내에 좀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덜 친숙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기업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KLA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티커로는 KLA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안에 뭐 선폭이 잘 제대로 뭐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장비를 하는 건데 이쪽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약 50%거든요. 글로벌 완전히 점유율. 그냥 독과점 기업이에요. 거의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도 여기서 구매해서 이 장비들을 가지고 테스팅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SK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 고객인데 여기도 지금 300억 달러 투자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등을 강화해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성장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제 시대가 뭐 5G나 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된 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얘는 이제 6월 결산법인이라서 확정 실적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28%. 이익은 80%씩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급증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사실 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30%. 그 다음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약 45%씩 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는 뭐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이 기업을 체크해 볼 만한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하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테마 정보에 대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 볼만한 게 바로 이제 이 ROE하고 PBR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자본 총계라고 써드렸는데 ROE나 PBR이나 분모가 똑같이 자본 총계예요. 그래서 이 ROE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에 대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고 요런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가총액 몇 배를 주고 사느냐가 PBR이기 때문에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같이 얘 오르면 얘도 오르고 얘 떨어지면 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요 형태를 가지고 기업의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지 또는 떨어질지를 좀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데요. 요 KLAC 회사를 보시면 2021년도에 이렇게 하반기에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들도 다 조금씩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PBR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분자니까 이게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데 요 수익성이라고 하는 ROE, 고객의 주주 가치라고 하는 요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지금 앞선 차트에서도 보면 이게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점이 결국은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KLC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가 수준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스닥 기술주가 대부분 다 많이 올라서 거품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면 뭐 KLC 같은 경우에는 ROE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PBR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으니까 또 이런 기업은 또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PER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뭐 50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6배도 있는데 6배는 무조건 싸고 50배는 무조건 비싸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뭐 성장률의 변수라든 이런 것들 다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네네. 단순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니까 뭉뚱그려서 뭐 예서 뭐 8배는 싸고 20배는 비싸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률과 이런 형태의 ROE의 성장률, EPS 성장률을 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그 기업을 좀 단일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그 TTM, 즉 최근 연한산 기준이죠? 네, ROE.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그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네. 내년에 더 성장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그 ROE가 급등하는 추세가 그 컨센서스가 맞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KLC하고 램리서치하고 이제 경쟁사들을 제가 나중에 뒤편에 화면에서 한번 경쟁사들을 하고 실적들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종목 진단 점수하고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기업은 이제 KLA는 92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92점인데 이 성적이 어느 성적이냐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 상장사가 한 6,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000개 중에 11위, 상위 0.18%. 와, 0.18%. 거의 서울대 들어가는 엄청난 네,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미래 성장성에서 만점. 그러니까 성장률도 상당히 높고 재무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 만점, 현금 창출력, 독점력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계산들이 92점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돈을 앞으로 잘 벌까 이런 고민들은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고 여기 보면 ROE가 뭐 8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 밴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증권사 컨센서스에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어떤 모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주가가 하루에 50% 빠진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하루에 50%요? 네, 하루에 50%. 와. 그런데 그 기업이 되게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괜찮은 기업이 제가 종목명을 말하기엔 좀 혹시 주주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런데 한 50% 하루에 50% 빠진 거예요. 분식 회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실적 발표 하나 때문에 그냥 50%가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도 보면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랑 목표 주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현재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하루에 50% 빠졌어요. 그럼 이 적정 주가를 이제 강력 매수로 바뀌거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다시 이제 하향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한 15%, 그다음 또 좀 더 떨어지면 15% 조정하면서 실제로 현재 주가하고 목표 주가 차이가 크지 않게끔 계속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어떤 종목을 뭐 야후, 뭐 파이낸스 어디 쳐보시면 현재가하고 적정 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한 8%, 10% 차이 나면 이걸 사라는 건지 한 10% 수익률을 보고 사라고 하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 밴드는 저희가 이제 계산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최근 1년치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느 밴드 안에서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내가 어떤 밴드에서 사시면 좋은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LC를 보면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라인이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음영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고평가, 저평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사이에서 거의 이제 움직이면서 상향되는 주가가 이제 오르는 형태들인데, KL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작년에 뭐 반도체 경기들이 워낙 좋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매우 고평가 라인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 상태를 보면 이제 이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서 이제 적정 주가하고 고평가하고 중간 정도 있는 가격 정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KL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만약에 못 사셨다고 하면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 아까 또 이제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결국은 뭐 이익의 변수기도 하고요. 또 뭐 현금 흐름의 변수기도 하고 또 ROE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내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회사도 향후에 적정 주가 이 라인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AI에서 예측한 거는 내년도에 적정 주가가 한 20% 정도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뭐 397달러로 400달러 막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비에는 약간은 비싼 상황입니다만은 1년 후에 예상 주가를 보면 이제 요 라인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요 가격 자체도 그 400달러 이하 가격 자체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가격이 갈 수 있어서 좋은 가격이 되는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막 섣불리 뭐 하루아침에 다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이 적정 주가 라인까지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하셔도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되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기간들을 이제 기다림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KLA 투자하시는데 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기업, 네, 아까 앞에 뭐 똑같이 이제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요.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실적 그 지표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다들 반도체 경기들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꺾여서 다시 이제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은 뭐 반도체 업종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 식각하는 회사인데요. 그 식각이라는 말은 이제 뭐 또 영어로는 우리가 애칭 업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네.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패턴을 입힌 다음에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내야 되는데 네네. 이걸 깨끗하게 지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 바로 이제 이 식각 공정인데 그 분야에서 이제 램 리서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이런 공정 이런 것들이 미세화되고 점점 하면 할수록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건식 공정이라고 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이온, 음이온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제 뭐 습식보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쓰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에러율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네네.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이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2021년도 이제 올해 6월 달에 결산 기업이라서 매출액이 45%니까 엄청난 거죠. 네. 146억 달러 정도 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한 70%씩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KLAC처럼 내년도에도 약 20%에서 30% 가까이 매출액과 이익들을 늘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 뭐 주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의 유형에 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익률 보면 뭐 사상 최고치 이익률을 지금 다시 이제 마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한 30%대 영업이익 마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조금 뭐 변동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업 마진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우리나라 보통 왜 제조업 기반으로 했을 때 한 10% 넘어가면 마진이 괜찮다. 그렇죠. 서비스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 넘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제조업도 30% 넘어가는 기업들이 막 수두룩하게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 제조업인데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들은 뭐 5, 60%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들이 3, 40%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유통하는 업체만 마진이 낮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딱 중간에 수수료만 딱 떼는 데들이 뭐 한 5에서 8%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그 외에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런 건지 그냥 마진 많이 받고 팔고 나도 많이 받고 사주고 뭐 해서 마진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마진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뭐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많은 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적인 마진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보면 아까 ROE하고 PBR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이걸 따라가는 이제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늘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고만 봤을 때 그러면 사야 될 거냐 팔아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그다음에 늘 거라고 보면 주가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퀴즈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 지금 주가가 꺾여가지고 지금 빠지고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종도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2020년도 예상 EPS는 3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럼 주가는 계속 빠질까요? 이게 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갖고 있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올라갈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샀는데 주가 한 15% 빠지면 내가 틀렸나? 근데 나중에 또 팔고 나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투자법보다 중요한 게 투자 습관, 뭐 투자관,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제가 또 나올 수 있으면 이번쯤에 이 기업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1년 후에 저 주가를 다시 넘어서서 갈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이제 경쟁사 현황하고 램 리서치의 그 진단하고 적정 주가 라인들을 좀 같이 한번 리뷰해드릴 텐데요. 이 KLA하고 램 리서치 둘 다 이제 뭐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ASML 홀딩스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반도체에서는 뭐 최고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도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이에요. ASML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도 종목 진단 점수를 보면 거의 다 90점대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수익률이 나오는,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인데 제가 여기서 선정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좀 비싸서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싸서 워낙 이제 압도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KLA하고 이제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이게 순익 순서잖아요. 이렇게 순익 순서대로 사실 시가총액 순서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을 많이 벌수록 비싼 게 맞으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7억 달러, 뭐 42억 달러, 53억 달러, 65억 달러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제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KLC 같은 경우에는 한 38억 달러가 내년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57억 달러 정도거든요. 얘가 그런 정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53억 달러거든요. 현재 53억 달러에 예를 들어서 1300억 정도 달러를 지금 시총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 회사 사이즈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밸류만 받아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이 두 개 앞에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회사들도 조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도 되는 좋은 기업의 유형에 속한다는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이제 비율을 이제 비교한 지표가 바로 이제 이 PER. P가 프라이스 이제 시가총액이고 E가 earnings 요 순이익을 말하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한 거 보면 22배, 22배, 25배, 48배. 역시 ASML이 제일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ASML이 여기 리스트에 지금 없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나면 4개 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KLA하고 램 리서치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램 리서치의 이제 진단 점수를 보시면 이제 얘도 90점. 전월 대비 2점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아지고 있어서 올랐고요. 얘도 이제 27이고 상위 0.4%.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전체 오각형으로 봐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이 회사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거의 잘 없죠. 그래서 높고요. 현재 적정 주가 라인을 보면 아까 KLAC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가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이고 이제 빨간색이 현재 1년 동안 거래했던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보면 적정가, 고평가, 적정가, 고평가, 적정가, 고평가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 시점에 보면 이 시점에서 이제 적정가 라인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탈을 했네요. 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 있는 제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당 순위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계속 이럴까요? 이 질문과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에 요 선글라스맨 웃고 있는 요 분이 요 분이 있는데 요 시점을 좀 보면 요 때가 주가가 55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이 있는 요 적정 주가가 750달러니까 요거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한 200달러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램 리서치가 내년에도 한 30%, 25에서 3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라인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계산한 건 내년도 예상 주가가 한 15% 정도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750달러가 한 860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주가 현재가 670달러 정도 수준으로 계산해 볼 때는 약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데다가 이 회사가 요 때까지고 얼마든지 요 적정가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기까지 한다면 한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들을 좀 체크하셔서 현재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컨센서스 실적들이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내년 1분기에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가치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서 체크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좀 반도체 업종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압축해서 포트폴리오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